네, 안녕하십니까. 알림이와기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윤미향 힘내라 라는 태그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 그리고 진해원 검사가 지금 검찰 내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심지어 악성 종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그 검찰과 언론이 네티즌들의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엄청난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개인을 정의연 쉼터 그 소장님인 그 개인을 두고 검찰과 언론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검찰은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 조사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에 진해원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테라토마 직접 수사 권한 박탈 필요성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테라토마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검찰을 비유한 건데요. 테라토마는 악성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이 악성 종양처럼 골맞다, 요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수사 과정에서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는 글을 남긴 거고요. 이 테라토마, 즉 검찰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호흡스변이들, 이거는 언론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남의 가정집 마당까지 촬영해가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우는지 웃는지 표정까지 상세히 설명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지금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저렇게 악성 종양에 비유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건데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실제로 현직 부부장 검사가 저런 정도의 강한 글을 남겼을까요? 참고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고 촬영했던 장소는 검찰청사 내였지만 가정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 아래에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그들은 벌집 들쑤시듯이 평범한 개인을 저렇게 몰아갔습니다. 2004년부터 정의연 활동을 해오셨던 손영미 전 소장님은 안타깝게도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16년간의 그 정의연 활동을 모두 부정하고 조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집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검찰은 카메라 위치를 추정해서 그 촬영자를 주거침입, 한마디로 촬영한 장소에 몰래 들어갔거나 남의 가정집을 촬영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이론을 개발해서 그 주거침입죄로 입건을 하고, 또 언론을 동원해서 겁주고 정체불명단체를 동원해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또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오랜 내부 규율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검찰은 외과 수술 없이는 자정이 안 되는 특성이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만약에 그 손영미 그 전 소장님, 그리고 정의연,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민주진영이 아니라 만약에 미래통합당 계열, 지금 적폐 기득권 세력들 가정집을 저렇게 누군가가 촬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었냐는 거죠. 한마디로 검찰은 한순간에 주거침입죄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또 이걸 보도하고, 그리고 법세련, 사준모, 사존모 이런 곳에서 바로 고발 진행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심지어 과하면 압수수색까지 간다, 그리고 결국엔 기소까지 당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강하게 꼬집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을 쓴 진해원 부부장 검사님은 현역 검사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악성 종양에 비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언론은 또 선택적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론은 필요할 때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정작 다뤄야 될 내용들은 제대로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검찰도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걸 완전히 악용해서 전 세계에 둘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조직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상황에 공수처 설치한다 그러고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그러고 검찰 개혁하겠다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어떻게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결국엔 끌어내리고 완전히 한 사람과 그 가족의 모든 삶을 난도질해놨죠. 이게 오늘날 그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강력하게 연관된 게 바로 친일 매국 세력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정호 씨와 함께 임승비 작가님과 함께 이 독립유공자 후손 기록 및 처우 개선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에 친일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독립운동가분들의 후손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 20만원짜리 거의 단칸방에서 몸도 가누기 힘든 그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걸 보면서 이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요. 아무튼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행정각부 소속으로 해체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이게 본인 일도 아니신데 압수수색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 세상을 떠나신 어르신님의 평화로운 소천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특히 조서 자체도 식민지 강압제도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자칭 보수 세력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서도요. 대화 내용 전부가 가감없이 기록되는 비디오를 양측이 모두 촬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요건 하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도 임의로 편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성조기를 들고 미국을 찬양했으면서 정작 이럴 때 미국의 예시를 갖고 오면 모른 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미국에 대해서도 외면을 하죠. 그래놓고 민주진영 사람들만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들을 이들이 왜 옹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최근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정청래 의원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동지란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윤미향 의원 힘내라는 그런 태그를 남겨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해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샵 윤미향 힘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 손영미 전 소장님은 이렇게 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16년 넘게 정말 맹활약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검찰과 언론의 만행에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된 건데요. 길어녹 할머니께서도 계속 실신을 하고 계신다는 이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쳐온 분을 검찰과 언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은 이 모든 걸 부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상황이라 정말 끔찍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들이 내뱉고 저지르고 있는 온갖 기행과 악행을 기록해서 정의원으로 보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잘못하면 정의원에서 운영해온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 짝퉁 보수들과 그리고 일부 언론은 그걸 두고 정의원 해체를 운운하겠죠. 온통 돈 이야기 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워우먼 네이버닷컴 여기로 저들의 만행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기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윤미향 의원한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 죽는 모습 찍으려 하나 530호 앞 취재진의 폭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카메라를 들이대야겠습니까? 기자님들?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취재 경쟁 그렇게 단독이 좋으십니까? 결국 윤석열 패거리들도 절대 용서해선 안 되고요. 게다가 언론까지도 저렇게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고 검찰과 유착하려고 했던 조작사건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죠.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이 검찰개혁 과제를 꾸준히 차근차근 완수해가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들의 힘이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짓을 한 친일 매국 세력들 그리고 검찰, 언론, 극우 매국 세력들 절대 용서하지 말자. 끝까지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